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19일 경제뉴스. 1월 20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 서울 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를 민간금융사인 SGI 서울 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됩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2. 갭 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계 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3. 다보스 포럼 21일 개막 저성장 기조 등 다뤄. 올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만큼 세계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포럼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으로 글로벌 경제 저성장과 불확실성 잔존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제 실적치는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 다자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4. 삼성클럽 드 셰프 코리아의 신창호 셰프 합류. 국내 최정상 셰프로 구성돼 새로운 식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클럽 드 셰프 코리아의 모던 한식 레스토랑 주호대 신창호 셰프가 합류한다고 삼성전자가 19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셰프로 구성된 삼성클럽 드 셰프에 이어 2015년 국내에서 삼성클럽 드 셰프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클럽 드 셰프 코리아는 신창호 셰프 합류를 계기로 최근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는 한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그냥 쉬었다. 지난해 209만 명 역대 최대.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12.8% 늘어난 209만 2천 명이었습니다. 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한 건 처음입니다. 6. 한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2위 독일의 1위 매저.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혁신력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해온 한국이 올해는 한 계단 내린 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작년까지 한국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작년 2위였던 독일에 0.05점 뒤져 1위를 내줬습니다. 한국의 세부 평가 순위 변동을 보면 총 7개 부문 중 연구 집중도와 특화 활동은 작년보다 순위가 상승했고 연구개발 집중도와 첨단 기술 집중도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7. 서울 한남하이츠 재건축, GS건설이 짓는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공사의 시공권을 GS건설이 따냈습니다. 18일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이 서울 성동구 옥수교회에서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는 GS건설이 281표를 얻어 현대건설을 제쳤습니다. 앞서 이번 사업은 GS건설이 지난해 10월 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말 시공사 재입찰에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14일 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 더 리버로 명명 자이 대표작으로 짓겠다며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8. 서울 아파트 전세가 최고 수준 교육 수요 증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27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가격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때 한 번 올랐는데 이번에 발표 나면서 한 번 더 올랐죠. 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0.5, 이 가운데 한강 이남 지역은 100.9를 기록했습니다. 9. 새해부터 신차 출시 본물, SUV가 대세.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인 GV80을 내놓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SUV GV80입니다. 세단 위주의 제품군에서 한 발 나아가 대형 고급 SUV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반 SUV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도 기존 고급 세단에 SUV 등 15종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10. 임대소득 2천만 원이 하면 종합,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존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한 채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국토부 2천억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6년간 약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건설 장비 자동화 및 관제 기술, 도로 구조물 스마트 건설 기술,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기술,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등 4개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12. 홍남기 정부 주도 성장 더는 안 맞아.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간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 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방, 추격형 성장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며 기재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보건복지부 겨울방학 불법 의료 광고 단속.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 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라임 사태 깜깜이 구간 투자자는 불안, 판매사는 불만. 이번 사태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 종료 시점 또한 거듭 미뤄지면서 투자자, 판매사 모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라임 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상장사 전환 사채의 편법적인 파킹 거래, 부실 자산인 CB의 고가 매각 또는 한계 기업에 대한 투자 등 각종 의혹을 살폈습니다. 3일의 기법인은 지난해 11월 라임 운용이 운용한 모펀드 2개에 대한 회계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15. DLF 사태 우리은행 제재심 22일 다시 열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에 이어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제재심을 22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 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 한알령 풀린다 증시, 들썩 새해 중 소비주 고공행진. 중국이 곧 한알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타고 화장품,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소비주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알령을 시행한 후 중국 소비주 주가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최근 해빙 기류가 흐르고 한알령 해제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 소비주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7. 한 서비스 산업 위해선 규제 완화, 정책 지원, 인재 양성 필요.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관된 정책 지원, 고급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일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18. 설 연휴 대출 만기, 카드 대금 결제는 28일 중기에 12.8조 원 공급. 설 연휴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보험, 통신 이용 대금 결제일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로 수년됩니다. 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3일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19. 저금리가 주택대출 수요 자극해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픽스가 하락함에 따라 신한, KB국민, 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적용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6%포인트 낮췄습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건 앞서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20.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중환자실, 입원 병세 위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노환에 따른 병세가 회독해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위독 소식에 일본에 출장 중이던 신동빈 롯데 회장도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롯데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세 악화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신 명예회장은 이날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돼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건강 문제에 따른 영양 공급 관련 치료 목적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